우리가 이제 김민재 선수를 생각했을 때 워낙에 이제 피지컬이 좋고 이제 우람하다 보니까 우리가 김민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민재가 수비 지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라는 걸 간과하곤 하죠. 근데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정말 완벽한 경기를 했는데 지능적인 플레이가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삼프도리아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패스가 나오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읽고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먼저 뛰어나와서 패스를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 공격수보다 빠르게 달려나와서 패스를 끊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삼프도리아의 공격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신의 뒤에 있는 공격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삼프도리아는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위치를 보고 패스가 들어갈 만한 각도를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삼프도리아의 패스가 자신의 뒤로 넘어오는데 완벽하게 앞쪽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앞에서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데 공격수에게 도달하기 전에 미리 김민재가 패스를 미리 끊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정말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영리한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지능적인 플레이 중에 어떤 게 또 포함이 되냐면 공중볼에 대한 위치 선정을 너무나 잘해요. 이제 이 장면은 이 삼프도리아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인데, 걷어내는 순간 김민재와 삼프도리아의 공격수가 떨어지는 볼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자신의 앞쪽으로 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공격수의 앞쪽으로 달려나가서 볼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민재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이미 공중볼에 대한 위치를 미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와 몸싸움 한번 하지 않고 볼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능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 이 장면도 보세요.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보트카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보트카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지 않고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의 수비라인 앞에서 삼프도리아의 공격수 한 명이 여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삼프도리아가 중앙으로 패스를 할 것 같으니까 김민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빠르게 뛰어나갑니다.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로보트카 대신 앞쪽에 있는 선수를 마크하니까 삼프도리아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김민재가 자신의 주변에, 그리고 나폴리의 수비 라인에 누가 비어있는지, 어떤 부분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공격을 전개할 수가 없었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은 김민재가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프도리아가 패스를 전개하고 있죠. 이 장면에서 김민재가 나폴리의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왜 앞으로 뛰어나가냐?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김민재가 공격수보다 앞쪽으로 위치하니까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려요. 이렇게 되면 삼프도리아 입장에서는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애초에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그 삼프도리아의 공격수 한 명을 정말 바보로 만든 장면이고, 이 삼프도리아의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니까 삼프도리아가 공격 자체를 전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김민재 선수가 피지컬, 스피드, 체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은 축구 지능에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똑똑함이 수비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공격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삼프도리아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김민재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끊어낼 때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볼을 걷어낼 때 그냥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나폴리의 선수에게 정확하게 걷어냅니다.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와서 볼을 걷어내는데, 걷어냈을 때 이 걷어내는 볼이 앞쪽에 있는 오시멘에게 정확하게 배달이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김민재의 걷어내는 플레이 한 방에 나폴리가 역습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시멘이 수비수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시멘의 장점, 이 넓은 공간에서 수비수를 이겨내고 피지컬로 밀어붙이면서 뛰어들어가는 능력이 지금 세리에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삼프도리아의 최종 수비수를 완전히 돌파해버렸고, 오시멘이 돌파를 성공하다 보니까 뒤에서 달려오던 삼프도리아의 수비수가 오시멘의 결정적인 찬스를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시멘의 결정적인 찬스를 방해했다는 판정이 되면서 삼프도리아의 수비수가 퇴장까지 당했어요. 이 장면에서 삼프도리아의 퇴장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첫 번째는 김민재가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뛰어나가는 오시멘에게 패스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런 퇴장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영리했던 장면,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볼을 잡았을 때 자신의 앞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과감하게 볼을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민재가 볼을 몰고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한 명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옆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나폴리의 공격 숫자도 4명, 삼프도리아의 수비 숫자도 4명이 됩니다. 1대1 상황이 되죠. 근데 이렇게 1대1 상황이 되면 삼프도리아 입장에서는 선수 한 명을 놓치면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앞쪽에 있었던 삼프도리아의 선수 한 명이 김민재를 마크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삼프도리아와 나폴리의 선수가 1대1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폴리타노가 순간적으로 삼프도리아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김민재를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김민재가 없었다면 폴리타노를 따라 들어갔겠죠. 근데 김민재에게 시선이 쏠려 있어서 순간적으로 폴리타노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장면도 선수가 김민재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폴리타노의 움직임을 놓쳤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폴리가 이 공간으로 완벽한 패스를 넣어주면서 나폴리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에서도 김민재가 정말 시의적절하게 올라와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그 플레이 하나가 삼프도리아의 수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가 정말 영리한 선수다.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정말 흠잡을 것 없이 영리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압도적인 피지컬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적인 장면들을 보면요, 김민재가 삼프도리아의 공격수와 1대1로 대치가 되어 있고, 이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삼프도리아의 공격수와 김민재가 스피드 경쟁을 할 때 김민재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하고 삼프도리아의 공격수가 김민재의 수비에 막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른 장면 보시면 오늘 앞선에 이제 람머스라는 삼프도리아의 공격수가 있어요. 191cm의 장신의 공격수인데, 그리고 피지컬도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김민재가 강하게 달려들면서 붙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191cm의 람머스가 김민재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볼을 받지 못하고 볼 컨트롤이 사방으로 튀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볼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나폴리에게 볼이 넘어가는, 나폴리에게 볼 소유권이 넘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앞선에 있는 람머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김민재가 달려나오면서 람머스와 몸싸움을 펼칩니다. 근데 여기서 몸싸움을 가져가는 순간 이 람머스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김민재의 힘에 밀리면서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컨트롤이 안 되면서 나폴리에게 또 볼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김민재는 영리한 수비에 더해서 피지컬까지 가지고 있는, 진짜 이번 시즌 보면요, 완벽한 수비에 가까워요. 진짜 완벽한 수비수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제공권 압도적이죠. 크로스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191cm의 이 람머스와 공중볼 싸움을 하는데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롱패스가 순간적으로 삼프도리아의 수비 뒷공간으로 정확하게 배달이 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민재는 이번 시즌 활약을 보면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예요. 피지컬 좋죠, 스피드 빠르죠, 제공권 좋죠, 롱패스 좋죠, 지능적인 수비 가능하죠, 지능적인 오버래핑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삼프도리아가 지금 강등권에 있는 상황이 안 좋은 팀이지만 김민재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자신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마음껏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로 이제 경기장을 떠났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근육 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육 부상의 예방 차원에서 다음 경기가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빼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이제 스팔레티 감독의 정확한 인터뷰가 나와야 하니까 그 인터뷰를 보고 이제 나오는 소식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제 김민재가 정말 완벽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